어릴 적 나는 늘 똑똑하다, 천재 같다는 말을 들었다.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이 웃었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 친구들이 놀라워했다. 그때 나는 그 말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머리가 좋다. 그 믿음은 내 자존심의 근간이 됐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른이 된 지금 내 삶은 특별하지 않았다. 회사에선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고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던 머리는 이제 현실 앞에서 자주 멈춰섰다. 예전엔 자신감 넘치던 내가 이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쳐버렸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험을 정체성 불일치라고 부른다. 과거의 자기 개념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와 현재의 현실이 충돌할 때 사람은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을 느낀다. 내가 예전보다 부족해진 게 아니라 단지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나의 자기인식이 변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말이다. 나는 여전히 머리가 좋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었다. 그래서 도전 앞에 서면 두려웠고 조금만 흔들려도 자신을 탓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똑똑해서 힘든 게 아니라 똑똑하다는 그 말 속에 아직 갇혀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천재 소리 듣던 내가 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지능과 자존감, 정체성의 심리학적 연결고리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똑똑한 아이의 정체성과 고정적 사고방식. 어릴 때 나는 노력보다 결과를 먼저 배웠다. 문제를 빨리 풀면 칭찬을 받았고 틀리면 금세 표정이 굳는 어른들을 보았다. 그래서 어린 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똑똑해야 사랑받는다. 이 믿음은 성장과 동시에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 얼마나 잘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능력 중심의 자기 개념이라 부른다. 즉, 존재의 가치를 내면이 아닌 성취에서 찾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고방식의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적 사고방식으로 굳어진다는 점이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의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 믿는 사람은 실패를 배우는 기회가 아니라 존재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 정확히 나였다.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 나는 도전하지 않고 돌아섰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난 이런 거엔 소질이 없어. 그 말 속에는 사실 실패하면 나는 똑똑하지 않다는 게 증명될까 바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 결과 내 세상은 점점 좁아졌다. 새로운 시도는 줄고 익숙한 일만 반복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언제든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배움보다 비교, 성장보다 방어를 선택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것을. 완벽주의와 자존감의 붕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실수는 곧 무능력의 증거였고 쉬는 시간조차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칭찬은 잠시의 안도였고 비판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조건부 자존감이라 부른다. 즉,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과와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자존감이다. 어릴 때 넌 똑똑해라는 말에 익숙했던 나는 그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완벽주의가 결코 완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실패를 피하려다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비교를 피하려다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결국 완벽주의자는 끊임없이 안전한 실패 없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 순간 이미 인생의 중요한 배움은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춤의 자리에 찾아오는 감정은 자주 무기력이다. 에이브럼슨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따르면 통제할 수 없는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존재로 변한다고 한다. 나 역시 그랬다. 어차피 해도 잘 안 될 거야. 그 말은 포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 결국 나는 완벽을 추구하며 자존감을 잃었고 성공을 좇으며 삶의 즐거움을 잃었다. 모순적이게도 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의 가치감을 갉아먹고 있었다. 감정의 단절과 연결의 상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까? 이 대화는 깊이가 있나? 내가 너무 평범하게 보이진 않을까? 나는 대화를 경험이 아닌 과제처럼 수행했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대신 그 감정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함께 웃어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고 누군가 슬퍼해도 나는 이 상황에선 뭐라고 위로해야 하지? 를 먼저 생각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지능의 단절이라 한다. 감정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지능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감정의 영역을 오랫동안 비효율적이라 여겨왔다. 감정은 약한 사람의 것이라는 무의식 속 신념이 자리한 것이다. 결국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했다. 기쁨을 느끼면 방심 같았고 슬픔을 표현하면 미성숙하게 느껴졌다. 그 결과 감정의 흐름이 막혀버렸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함께 느낄 수는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차이다.
나는 머리로는 공감하지만 가슴으로는 닫혀 있었다. 그렇게 관계는 얕아지고 교류는 점점 피로해졌다. 대화가 끝나면 항상 공허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언제나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방어적 자만심과 고립. 외로움은 생각보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사람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느끼기보다 그 위에 무언가를 덮어 씌워버린다. 나 역시 그랬다.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깊은 사람이야. 얕은 대화엔 관심 없어. 처음엔 그 말이 나를 위로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특별함은 나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과의 거리감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건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 불안으로 만들어진 가짜 우월감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상 컴펀세이션이라 부른다. 자신의 결핍이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반대로 강한 척, 똑똑한 척을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들키면 무너질까 바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고립으로 향한다.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세계 안에서 스스로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한다. 결국 나는 다르다는 말은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외침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방어적 자만심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주변에 높은 벽을 세워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벽 안에는 언제나 외로워하는 나 자신만 남아있었다. 정체성을 내려놓는 용기. 나는 오랫동안 똑똑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었다. 그 믿음은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숨을 막히게 하는 촉새가 되었다. 칭찬은 동기였고 실패는 죄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똑똑함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도전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용기란 잘하는 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전환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른다. 능력을 고정된 자질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통해 확장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정체성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다. 왜냐면 그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로 정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엔 두려웠다. 이걸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다. 무너지는 건 나가 아니라 가짜나, 즉 잘해야만 사랑받는 나였다. 그제서야 조금씩 자유로워졌다. 틀려도 괜찮았고 모르는 걸 물어봐도 창피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자기수용이다. 나를 증명하려 애쓰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이해하려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 성장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는 것을. 잘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할 용기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진짜 연결, 진짜 삶.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경쟁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잘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진심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졌다. 그동안 내가 찾던 연결은 사실 똑똑함이 아니라 진정성 속에 있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드러낼 용기다.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남았다. 나는 평생 완벽하려 했었지만 사람들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에 끌린다는 걸 이제 알았다. 누군가 내 실수를 보아도 괜찮았다. 그건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감추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도 외로울 때도 그 불완전함을 솔직히 나누면 그곳에서 진짜 연결이 시작됐다. 완벽함은 사람을 존경하게 만들지만 불완전함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제 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대신 가장 인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타인과 비교하며 증명하던 삶에서 이제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삶으로 옮겨가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고 모를 때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지능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면 진정성은 나를 인간답게 만든다. 그것이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었고 천재 소리 듣던 내가 평범한 삶 속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 이유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때 똑똑한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칭찬 속에서 자랐고 그 기대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괜찮다. 인생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여정이니까 잘해야 한다는 다짐 대신 배워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서툴게 나아가도 좋다. 그게 진짜 성장이고 진짜 인간의 모습이다. 똑똑함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면 진정성은 나를 살아있게 한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가장 깊은 행복을 만나게 된다.